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 중국만 125% 관세, 한국은 석 달 벌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시장은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이 관세 전쟁의 전투력을 중국에 집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거듭되는 보복곤치에 대응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맞춰서 추가 세율을 21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존 관세에 해당하는 10%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경심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 양대 측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성하준 매니저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만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다양하죠. 특히나 이제 그 국내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들 안에서도 지금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소재 쪽의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쨌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특정 원자재나 소재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수혜를 보는 건데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일부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요 국가들은 이 공급망, 그러니까 대체 공급망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일부 좀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쪽 한번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 쪽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2차 전지 또는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서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계속 승기를 잡아가던 중국의 이 관세 무역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 협상 때문에 무역 분쟁 때문에 이 가격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대체재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또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또 히토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중국이 워낙에 히토류에 대해서 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 주요 소재로 쓰이는 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히토류에 대한 대체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더 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강화한다라고 하면 웬만해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동구아레네스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쪽도 또 미국 쪽이 아니고 중국 쪽에 대한 반사 수혜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소재 또는 2차 전지 원자재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또 반사 수혜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세 전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그리고 히토류 관련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이어서 다음 장에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LNG, 지렛대로 대미 총력전, 비관세 장벽 개선도 협상 카드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전격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게 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 한국 대사와 통상교섭 본부장과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냈는데요. 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과 비관세 장벽 개선, 그리고 대미 수입 품목 확대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이 품목 관세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가 됐고 미국은 앞서서 반도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했지만 25%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관세 협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저님,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많은 돈을 쓰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K조선과의 협상이 기대가 되는데 이에 오늘 조선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선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과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죠.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 트럼프는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을 다시 키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다 보니 이 미국 조선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선 조선업에 대한 이 능력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부터 세계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인데 미국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일단 미국은 돈은 있는데 기술력은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뭔가 기술 이전을 하든가 함께 협의를 해서 좀 같이 좀 조선업을 좀 같이 살려보자라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90일간의 관세의 협상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미국에 대한 협상을 좀 끌어내기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는 이 조선업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장에 계속 발을 디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충분히 협상의 카드로 쓰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반사수에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실제로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시장에 벌써 LNG 운반선에 대한 장기 수주 계약도 체결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조선업에 대한 흐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다 보이고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 조선 관련 탑픽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이전에 시장을 잡아주던 주도업종의 복귀가 다시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에 미국이 또 한번 기름을 부어주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미국을 통해서 또 조선업에 대한 수혜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조금 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반도체 소재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오늘 반도체 전반에 대한 반등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도 6% 넘는 상승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11%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직 품목 관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품목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관세 우려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현재로서도 지금 바로 관세 협상 사이클에 들어갔고 90일 유예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좀 약간은 좀 눈치 보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중국에 대한 뭐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는 뭐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고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사이클, 관세, 무역 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뭐 한 특정 국가에 쏠려 있는 비중이 아닌 뭐 다변화, 뭐 미국, 뭐 유럽, 뭐 인도, 뭐 좀 다른 국가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넓은 편이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비중도 좀 일부 높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주요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 주요
고객사, 그 주요 고객 국가들의 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반도체 기업이 어느 특정 국가에 많이 쏠려 있고 그에 대한 악영향이 좀 계속 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 그러면 뭐 당장 손절하고 종목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품목 관세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일단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세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의 발에 걸치고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